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이 현재 1조 매수 중입니다. 2022년 23조 잭팟 터트릴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7,3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보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저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1조나 매수하고 있는 2022년 좀 저평가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일단은 시장 방향성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방향성이 오늘 급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반등이 진짜 반등이라 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번 21일에 이 미국이랑 러시아랑 이제 이 회담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회담하냐면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뭐 계속 지금 시비 걸 거냐, 아니면은 뭐 시비 안 걸 거냐, 아니면 그냥 나토 가입하게 해줘라, 아니면 나토 가입 못 하겠다. 뭐 이걸로 지금 싸우는 중이거든요. 이거를 협상을 보는 건데 사실상 21일 날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돼도 되면은 좋은 거지만 이제 협상이 안 돼도 솔직히 말하면 손해 볼 건 없다. 왜? 어차피 지금이 최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다 한다면은 다음 주가 설 연휴 직전이에요. 그래서 설 연휴 직전에는 항상 수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설에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일부러 연휴 전에는 안 올립니다. 연휴 끝나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좀 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한 저점이라 보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을 보지 말고 괜찮은데 어, 시장 때문에 빠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2022년에 좀 23조 잭팟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외국인이 사는 저평가 종목이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사실상 2021년도에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었던 게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었어요. 우리 흔히 리비안, 뭐 쿠팡이라든가 그랩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주들 급등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 우리가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2021년도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수익률을 보면은 1위가 야놀자였고요. 233.9%, 2위가 비바 리퍼블리카였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토스죠. 그래서 올해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이게 2021년 기사라서 올해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업종은 모바일 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일 12월 23일이고요. 국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2021년도에 가장 인기 많았던 상위 10개 종목은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두나무, 야놀자, 카카오페이, 비바 리퍼블릭, K뱅크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많이 오른 건 야놀자였습니다. 약 233.9%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근데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21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PO 열풍이 2021년도에 이어지다 보니까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뭐 등등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급등이 많이 나온 거는 쿠팡이라든가 리비안처럼 미국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게 뭐다? 그게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난 흔한 우리가 뭐 식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이번에 좀 크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2022년도에 투자를 한다고 이미 밝혔었습니다. 보시면 2021년 12월 28일이고요. 약 한 달 전이죠.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2년도 상반기에 여덟 번째 투자 유치, 그러니까 마지막 투자 유치에 나선다라는 거죠. 마지막 투자 유치는 뭔 소리다? 상장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한테 돈 주고 싶다. 우리한테 투자하고 싶다 하는 큰 손들이 있으면 다 모이세요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라든가 뭐 아니면은 기관들, 뭐 우리가 산업은행, 뭐 아니면 수출입은행 뭐 이런 기업들 뭐 더불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하고 싶은 뭐 인베스트, 뭐 벤처 투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돈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세요. 하는 게 이제 이런 투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핀테크 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2022년 상반기에 추가 투자금 유치에 나섭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장 전 마지막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이제 IPO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장을 언제 한다? 뭐 2024년이나 25년에 할 예정이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라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 재무총괄부서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의 이 토스의 8차 투자 유치에 나서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이미 2013년도 8월에 비바 리퍼블리카가 설립이 됐고요. 누적 투자 금액이 약 1조 원 달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외국인이라 부르냐면 거의 대부분의 돈이 외국 돈이에요. 보시면 주요 투자자의 산업은행이 있지만 미국계 사모펀드 알키온 캐피탈 매니지먼트, 미국계 벤처 캐피탈 알토스 벤처스, 셀콰이어 캐피탈 차이나, 영국계 벤처 캐피탈 그레이하운드 캐피탈, KTB 네트워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외국계 펀드사, 외국계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그냥 대부분 다 외국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1조 중에. 그래서 회사는 시리즈 A부터 G까지 7번의 투자 유치에 이어 8번째 거의 상장 전 마지막 투자 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금 조달을 통해 최소 16조에서 최대 23조까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기대감이고요. 마지막 투자 유치 당시에는 약 8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2.5배 가량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도 안 되게 뛰어오른 거죠. 근데 23조 규모면은 얼마나 큰 거냐라고 한다면은 카카오뱅크보다도 지금 그 크기가 큰 거죠. 기업의 가치가 큰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현재 한 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토스뱅크가 이 비바 리퍼블리카가 상장을 하면은 23조를 넘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월 새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비상장 주식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에 따르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직 상장도 하기 전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몸값이 너무 급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분 매각 과정 시도에 따른 좀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주주가 80만 주 가량을 매각하려고 추진 중인데 주당 10만 원 때문에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자는 이제 이 아까 말한 외국인 중 한 명, 영국 그레이하운드 캐피탈이라든가 뭐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은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다. 왜? 또 투자를 받으면 되니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최소 3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손익분기점 달성까지는 3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고 애초에 투자라는 게 이거를 뭐 당장 하루 이틀 또는 2, 3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 투자하는 사모펀드나 대부분의 이제 이 기관들은 당연히 몇 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지난 5년간 매출액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아직도 이제 영업 손실 중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익시키고 수익으로 돌리고 흑자 전환하고 성장시키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23조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 쿠팡도 적자고요. 마켓컬리도 적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시키고 투자를 하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면은 상장을 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자는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투자 유치를 하기로 언제 2021년도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프리 IPO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까진 뭐였습니까? 투자 유치하겠다. 근데 지금은 프리 IPO, 그러니까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 주관사의 MSCS가 들어간다라 밝혔습니다. 그래서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프리 IPO 상장 전 지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겠다고 지금은 좀 강하게 어필하는 중입니다. 주관사에는 모건 스탠리와 크레딧 스위스를 선정을 했고요. 상반기 내 마지막 투자 유치를 마치고 기업 공개 IPO 계획을 구체화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서 길어야 1년 반 안에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관사까지 선정을 했고 IPO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이번에 마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진짜 상장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현재 책정 기업 가치가 최대 20조 원을 넘어설 것, 아까 23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6월에 4,600억 원,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봤자 6개월 전이에요. 근데 6개월 만에 사실상 뭐 8조, 그 다음에 지금 23조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뱅크 출범과 더불어서 뭐 사실상 거기 안에서 토스페이먼트, 토스증권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앱 하나로 다 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뭐 그다음에 뭐 뱅크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근데 토스는 한 개로 한 방에 하고 있습니다. 최대 강점으로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고요. 그래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은행증권,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효율성이 있고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 가입자 수가 약 2,100만 명, 대한민국 사람의 대략 뭐한 40%는 다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뭐 절반 가까이 다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인재 확보도 700명이 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지금 준비한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후 1년에서 2년 내. 원래는 2년에서 3년 내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였는데 이게 갑자기 훅 줄었어요. 언제? 1년에서 2년 내로. 그래서 2022년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2년 말 조금 넘어갈 때쯤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빨라진 거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뭐 토스뱅크 쓰나요? 아니면 토스 쓰나요? 카카오뱅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 과연 어떤 어플을 제일 많이 쓸까?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뱅킹 앱 사용자 수가 몇 명인가를 판단해 봤는데 보면은 1위가 토스고 2위가 카카오뱅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좀 뒤집어 놓은 거죠. 카카오뱅크가 1위일 줄 알았는데 토스가 1위더라. 보시면은 지난해 국내 뱅킹 서비스 앱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토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IGA웍스가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를 통해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해 4월 사용자 수 1241만 7108명을 기록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1233만 7935명을 제치고 토스가 1위를 찍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뭐 K뱅크, 뭐 KB 국민은행, 그다음에 신한솔, NH 스마트뱅킹 이 국민은행과 솔은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형 온라인 OTT 업종에서 넷플릭스가 1위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상외로 토스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용자가 1241만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수입니다. 설치 수가 아니라 사용자 수가 토스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용자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토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럼 카카오뱅크보다 기업 가치가 높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얘가 20조니까 얘가 23조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납득은 됐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카카오를 어떻게 이기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은 카카오페이 대 토스증권 해가지고 아까 뭐 토스뱅크가 뭐 카카오뱅크보다는 많이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랑 토스증권이랑 증권사 대결이 또 붙었습니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신생증권사들의 전체 가입자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카카오페이 증권이 이달 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도 젊은 고객 지키기 나서면서 좀 서로 이 MZ 세대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 신생 온라인 증권의 좀 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토스증권의 가입자 수는 약 405만 9천 명이고 작년 6월 말까지만 350만 명이었는데 약 50만 명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2월 출범한 카카오페이 증권 가입자 수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명 돌파하더니 3분기 말까지 기준으로 518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스보다 많죠. 많지만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은 과연 이거를 누가 토스를 쓰고 누가 카카오페이 증권을 쓸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개발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빠릅니다. 토스는 MTS가 없어요. 그러니까 MTS가 있지만 차트를 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부분이고요. 사전 예약 시 오는 4월 30일까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증권사 트렌드가 민감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아니 그럼 이러면은 카카오페이랑 증권이랑 싸우면 토스증권이 좀 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냐? 지금이기 때문에. 왜 지금이냐? 바로 카카오의 악재가 정말 터지고 있는 카카오의 악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토스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였습니까? 다들 좀 화가 나는 류영준 대표의 카카오페이 이 매도 이슈 때문에 사실상 지금 카카오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류영준 대표 카카오페이에서 물러난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이분이 류영준 대표님이세요. 카카오페이는 20일 류영준 대표가 3월 임기 만료인 대표직에서 조기 하차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 경영기획 부사장 CFO, 이진 사업총괄 부사장 등도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을 했으니까 물러나겠죠. 경영 봉쇄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만을 근무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다 때려칠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한다면은 바로 경영진을 포함한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8명의 경영진은 모두 카카오 공동체 얼라이먼트 센터의 일괄 사퇴를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스톡옵션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 뭐 권한 행사하는 게 문제인가? 권한 행사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대단한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한다면 밑에 써 있습니다. 류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주요 경영진은 8명은 코스피 200 편입 직전에 그러니까 호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편입 직전에 미리 스톡옵션을 행사를 해서 얻은 주식을 시간에 이 블록딜 방식으로 매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블록딜 방식 매도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장 중에 매도한 게 아니라 장 끝나고 이제 누가 나 살래? 해서 살게 해가지고 서로 합의 보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어떻게 보면은 먹튀라는 거죠. 미리 올라갈 걸 알고 있었고 그 물량을 미리 매도를 치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게 먹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왜냐면은 판만큼 빠지겠죠. 판만큼 하락이 나올 거고 당연히 왜냐면 이 회사라는 게 대주주가 들고 있는 거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주주가 과연 지분을 몇 프로 들고 있냐. 이게 신뢰도를 또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아버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디 카카오뱅크도 스톡옵션 윤호영 대표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터지고 있어요. 보시면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4분기 중 52만 주에 달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일부 행사했습니다. 스톡 옵션이 뭐냐면은 이 가격이 있으면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이게 현재 가격이면 이 현재 가격을 내가 팔면은 이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가격이 이제 뭐 내 주식이 없어 지금 예를 들어서 가진 주식이 없어 없는데 내가 5천 원의 스톡 옵션이 있어 5천 원에 100만 주 스톡 옵션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1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5천 원의 스톡 옵션이 있으면 100만 주. 그럼 나는 스톡 옵션 행사를 해. 그럼 5천 원짜리 100만 주가 계좌에 빡 찍히는 거야, 갑자기. 그럼 이 스톡 옵션 행사하자마자 몇 프로 수익이요? 행사하자마자 20배 수익인 거야. 행사하자마자 20배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사실상 지금 뭐 100만 주라고 했지만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봐야 돼요. 어쨌든 하자마자 이걸 팔아버렸다는 거는 이거 먹튀에 가깝죠. 스톡 옵션을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사실상 이렇게 하라고 대표들한테 주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냥 기업의 스톡 옵션을 팔아버리고 수익 실현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책임하게. 그래서 카카오페이 대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고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을 택해서 카카오뱅크에 좀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매도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공시 의무가 없는 현금 결제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윤 대표님도 파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토스의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카카오가 연일 악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토스증권이나 토스뱅크가 좀 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상장도 앞당겨졌습니다. 상장이 앞당겨졌다라는 거는 충분히 더 기대감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스뱅크 관련 토스 관련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비바 리퍼블리카 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토스 관련주고 한국전자인증이 가장 좀 기대감이 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우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월드 그리고 좀 무거운 기업 하나 있죠. 예,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세 종목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였어요. 보시면 이때 한번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이때 한번 움직였고요. 그리고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장 이슈 뜨면서 움직였습니다. 눌림목 다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토스와 함께하는 기업이 전자인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도 사실상 뭐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구간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8,000원 근처나 그 근처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거나 좀 중장기로서 관심을 둔다 한다면 토스 관련주로 큰 상승이나 우상향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스 관련주 관심 있게 보는 거 알겠고요. 상장 앞당겨진 거 알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토스가 이번에 카카오 대비해서 좀 반사이익 수혜를 받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도 매일 무료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시황을 무료로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라든가 매매법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싹 다 어떻게 좀 나눠주실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나 네,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뭐라 검색을 하시냐? 아까 얘기한 대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시고요. 그 어플을 무료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나옵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얼 추천주 제가 1월 21일 추천주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당일 뭐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뭐가 급등이 나올지 정말 무료로 알 수 있으니까 꼭꼭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오늘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해성 TPC를 드렸고요. 4% 이상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수익 냈고 다음 후속주 21일 추천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에 이제 승률을 보시면 77%입니다. 13%, 30%, 뭐 17%, 15% 등등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났으니까 1월 종목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극비 분석에서는 오늘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시황을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극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올려드리거든요. 보시면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테마주 등 정리를 모두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술적 분석도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부터 설정법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는 큰 도움 되는 거죠. 분리제도 관련주 왜 올라갔는지부터 관련주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으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100%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3만 명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